안녕하세요. 저희 IFRS 기출문제 제13회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회 시험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는 저희 사지선다형이었죠. 지문이 오지선다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도 70문항에서 60문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항수가 줄어서 조금 좋긴 한데요. 지문이 지금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난이도가 약간 상승이 된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 이론식, 서술식 문제보다 계산 문제가 많아져서 아마 평소에 문제풀이가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푸실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A회사는 보유 중인 갑 재고자산을 B회사가 보유 중인 을 재고자산과 교환을 하였다. 동교환 거래는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의 교환 거래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했을 때 저희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의 교환 거래란 얘기는 이종자산 간의 거래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산의 교환 거래에서 특히 재고자산의 교환 거래에서 저희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를 할 때는 손익을 인식을 하죠. 그럼 A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갑 재고자산을 줬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을 재고자산을 받았거든요. 그 A회사 입장에서. 자, 1번에 A회사 입장에서 살펴보시면은 갑을 주고요. 받은 거는 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을에 대해서 얼마로 평가를 해야 되냐? 매출액의 개념이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매출이라고 하면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매출액입니다. 그 A 입장에서 지금 갑을 줬지만 받은 건 을이에요. 매출액을 잡을 때는 매출액은 을의 공정가치로 가야 되죠. 을의 시가가 얼마예요? 480만 원. 매출 원가는 뭐죠? 매출 원가는 제공한 갑에 대한 원가로 가셔야 되니까 원가가 360만 원. 그럼 저희가 이익은 얼마죠? 매출 총이익은 480에서 360 빼면은요, 120만 원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교환 거래 시 발생하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에 120만 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 가볼게요. A회사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B회사에 대여하고 관련 상품 매출의 1%, 등록 상표 대여하고요. 1% 로열티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로열티는 6개월마다 전년도 7월에서 12월분을 당년도 3월 15일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전기, 여기를 단기로 구분을 하시면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를 언제 받는데요? 단기에 3월 15일에 받겠대요. 3월 15일에 그럼 받는 거는 전기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당년도 1월부터 6월분은 언제 받냐면 9월 15일에. 그러면은 당년도 거는 9월 15일에. 그러면 이거는 단기분인데 상반기로 이렇게 1월부터 6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9월 15일에 수취하는 조건이며 로열티 수수료 실적이 다음과 같대요. 자, B회사가 2000X1년 7월에서 12월 동안 관련 매출이 100만 원일 경우, 자, 여기가요. 2000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2000X1년이에요. 그 문제에서 또 나온 거는 7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단기에 하반기 매출이 나왔거든요. 얘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언제 줘요? 내년 차기에 주겠죠? 차기에 받을 겁니다. 차기 또 3월 15일에. 이거 2000X2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2000X1년 저희 로열티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X1년만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열티 수수료 실적 3월 15일 날 받은 게 10,000원 있는데요. 이거는 정기분이니까 저희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9월 15일 날 받은 게 단기 1월부터 6월까지죠. 얼마 받았어요? 17,000원. 그리고 내년 3월 15일 날 받을 게
단기의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대한 실적인데 매출액의 1%라고 했으니까 요게 1% 하면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을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 단기에 인식할 수익은 요 두 개죠. 27,000원. 로열티 수익은 3번에 2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귀속기간만 잘 구분을 하셔서 단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갖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지금 저희는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매출 대행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만 받아서 이거를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1번 맞는 얘기예요. 2번에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월세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지 임차인의 매출하고는 저희 상관이 없습니다. 3번에 투자 관리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할 때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3번 맞고요. 4번에 방송사 등의 광고 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제품 판매 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판매 수익과 동시에 인식한다? 5번이 틀렸죠. 만약에 저희 재화를 판매를 하는데 용역 수익이 식별 가능하다고 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을 따로 잡아야 하지 여기서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5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A회사는 2007년 1월 1일에 대금 회수가 확실한 350만 원의 장기 할부 매출을 하면서 인도금으로 50만 원을 수령을 했고요. 잔금 300만 원은 2007년 말부터 매년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면 2000X7년 1월 1일에 인도금 50만 원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12월 31일부터 이렇게 3년간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따로 받기로 한 거죠. 유효이자율은 10%, 당해 매출 거래가 2007년도 매출액, 그 다음에 2008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물어본 게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2000X7년도에 인식할 매출액이 얼마인가? 매출액 먼저 계산해보죠. 50만 원은 바로 받았으니까 50만 원에 100만 원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시면 돼요. 3년이니까 2.4868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2.486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매출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298만 6,8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2008년도예요.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자 수익은요 50만 원 빼고 요 뒤에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연금 100만 원씩 받는 거 2486800에 자 1.1%에 저희 100만 원을 차감을 하며 2007년 말 장부가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뭐 계산을 한번 해보죠. 2486800 2007년 말 장부가액이요. 173만 5,480원이 됩니다. 2000X8년도 이자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저희 173만 5,480원에다가 10% 그러면 17만 3,548원 나와요. 문제에서 2007년도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이자 수익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1번 매출액 298680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73548 1번이 답이죠.
문제 5번 갈게요. 건설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건설계약은 당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 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건설계약에 대한 기본 정의가 제대로 잘 써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계약 중 정액계약은 일정 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는 보상받는 계약이다. 2번이 틀렸죠. 저희 정액계약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출액이 도급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1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그 범위 안에서 원가를 조정하는 게 정액계약이고요. 지금 2번의 지문에 나온 계약은 뭐냐면은 원가 보상 계약입니다. 너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일단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원가에다가 우리가 뭐 10%, 뭐 15% 마진을 붙여주겠다. 이게 원가 보상 계약 얘기죠. 2번은 잘못했죠. 2번이 정액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가 보상 계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지문도 좀 체크해 놓고 봐주세요. 5번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문제 6번 가겠습니다. A회사는 교량건설공사를 도급금액 1,000만 원, B회사로부터 수주했대요. 공사 기간은 2년이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자, 누적 발생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고요. 매년 계약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뭘 계산을 하래요? 2000X5년도에 총 계약 수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묻고 있는데 일단 6번 같은 경우에 진행률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2000X5년도에 진행률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원가가요. 누적 계약 원가가 600만 원. 그 다음에 총 발생 원가가 800만 원이죠. 그럼 75%가 될 겁니다. 진행률 75%에 지금 수익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도급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여기에 75% 하시면 750만 원 일단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박스로 되어 있죠. 동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자, 첫 번째, 2000X5년 3월 1일에 회사가 제시한 설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A회사는 보상금 3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B가 이를 수락하였다. 동보상금은 발주자인 B회사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보상금이 B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되는 거 수익으로 보란 얘기죠. 자, 그럼 보상금 얼마예요? 30만 원. 수익에 더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2000X5년 12월 1일에 B회사는 A회사의 공사 진행률이 매우 빠르며 감리도 철저히 하고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2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장려금도 받는데요. 이것도 수익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25만 원. 이걸 다 더하시면 얼마죠? 더하면 805만 원. 그래서 2000X5년도에 인식할 총 계약 수익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수익은 75만 원이 아니라 보상금하고 장려금까지 더한 805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